안녕하세요. 대만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는 아이타이완입니다. 한여름 대만 여행 지옥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가오슝 셋째 날입니다. 이제는 더위에 익숙해질만도 하지만 얼음도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두바이에 다녀왔는데요. 왠지 대만이 더 힘든 느낌이 듭니다. 그건 아마도 일정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스러운 풍경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맥도날드입니다. 방문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만 파는 메뉴를 먹어보는 게 취미거든요. 하지만 맥모닝 메뉴 판매 시간인 걸 깜빡했습니다. 향수소스. 이건 뭐라고? 태국식 향기롭고 매운 소스. 그래 그거. 크로와상도 있어. 이렇게 나오네. 맥너겟하고. 오케이. 우리나라에 없는 베이글을 먹어라. 이거. 지원금으로 받은 이지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잘 안되네요. 결국 직원도 왔지만 실패. 오케이. 카운터에서는 결제가 되니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보던 강경가는 좀 다르지만 뭐 큰 차이는 없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베이글 메뉴들이 좀 있다는 거. 잘 먹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먹던 맛은 아니야. 근데 막 그렇게 거부감 있지는 않고 그냥 매콤하네. 살짝. 머쉬룸 베이글 샌드위치. 오, 처음 본 비주얼이다. 버섯이랑 토마토랑 치즈, 계란. 어떻습니까? 느끼합니다. 가오슝 기차역 바로 앞에 있는 스쿠터 대여점에 왔습니다. 지방은 타이베이처럼 교통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역 앞에 스쿠터 가게들이 많습니다. 전기 스쿠터의 테슬라로 불리는 고고로. 이 샵에 딱 한 대밖에 없어서 당연히 제가 타기로 했습니다. 이종 소형은 필수, 국제운전면허증과 일반 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스쿠터 렌트하는 방법은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전기 스쿠터 고고로 처음 타보는데요. 기대됩니다. 앞이 연동이네? 물리적 연동이네? 존나 덥다. 너무 더운데? 진짜? 달리니까 좀 살 것 같네. 개더워. 어제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구산 페리 선착장입니다. 스쿠터를 타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지카드나 현금을 넣으세요. 안내원의 지시를 따라 줄을 서면 됩니다. 치진섬 주민들은 전용 카드를 신청하면 무료라고 합니다. (5분) 정도면 바로 치진섬에 도착하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땐 앞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모르면 얼마나 걸어 올라가야 되는지. 5분 정도 가면 되죠. 아무리 봐도 5분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등대를 가기 위해 있는 관광지인데 여기까지 5분은 맞긴 맞는 말이죠. 저 맞는 말. 오, 이게 뭐야? 국가 고적으로 지정된 치허우 포대. 치허우는 현재 치진의 옛 이름입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절부터 다거우항 주위를 통제하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일본 통치 시기 후기 대만 국군이 기존에 있던 대포들을 철거하고 요새 터널 주둔지 등을 추가로 건축해 초소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곳이 연병장 및 병동시설입니다. 난간이 없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올 땐 힘들었지만 가오슝을 내려다보니 힐링이 됩니다.
저 멀리 치진 해수욕장이 보이는데 파도도 세고 해수욕에 적합한 해변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얼기설기 만들었는데? 그지? 오늘 과학적일 거야. 아닐걸. 이렇게 고즈넉한 산길로 5분 정도 더 걸어가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가오슝 등대입니다. 치허우 등대라고 불렸으며 가오슝에서 지정한 고적지고요. 1883년 영국 사람이 건축했다고 하는데 등대와 붙어있는 사무실은 일본 통치 시기에 확장한 건물입니다. 어제 갔던 데가 저기 있구나. 아이타이완이 더위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춥다고 하질 않나. 대만은 특별히 더 습해서 체감 온도가 높은데요. 이렇게 무더위에 땡볕이라면 특별히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터널? 관광지라고 온 곳이 미안하지만 이 아이타이완 이 녀석이 가오슝 공무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봅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굳이 여길 와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벙커도 보이는데요. 터널 또한 군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얼기설기 방파제까지 이어져 있네요. 바로 옆에는 치진 해수욕장입니다. 모래 색깔이 해수욕할 분위기는 나지 않네요. 오. 시즌 올드 스트릿. 여기서 빙수 먹을까? 살려주세요 대표님. 살려주세요. 수박. 와 이따 말하네. 세븐일레븐 왜 뭐 살 거 있어? 지금 빙수 가게가 문을 안 열어서 나한테. 치진 바다진주는 대만 유명 예술가와 프랑스 사운드 예술가의 공동작품으로 6년을 거쳐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조개 중앙에 서 있으면 파도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 서라운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약간 완전 밤보다 저녁 되면 예쁘겠네. 밑에 조명 다 켜주면 살짝 노을빛 돌고 하면 이게 기본이 금색이라 되게 예쁘긴 하겠다. 실제로 노을에 커플 사진을 많이 찍으러 온답니다. 치진섬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왔듯이 페리를 타고 오거나 바로 지금 가고 있는 해저 터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쿠터로 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구글 내비게이션도 실제 도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앞서가는 스쿠터가 있어서 따라가기로 합니다. 렌트샵 직원이 여기 위험하다고 페리로 왕복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위험한 이유가 이 길이 복잡해서인 것 같습니다. 스쿠터 표지판만 보면 우측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다시 치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럴 땐 그냥 앞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다행히 스쿠터가 워낙 많으니 아마 우리끼리 가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바닥에 추월 금지 시속 50km라고 써져 있는데 외국인이라면 더욱 지켜야겠죠? 스쿠터 전용 도로를 잘 확인하세요. 대만은 오토바이도 과속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카메라도 정면이 아닌 뒤쪽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우측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갑니다. 스쿠터 좌회전은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다. 우측 횡단보도 쪽에서 꺾어서 대기하고 직진. 아닌데? 잠깐만. 저기는 프리웨이인데? 복잡한 도로는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걸 뒤따라가면 좋겠죠.
동안커피 농장으로 왔습니다. 비행기도 보고 농장도 있고 동물원까지 있는 신기한 곳입니다. 입장료는 12,500원. 안녕하세요. 식음료 주문 시 할인해주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하마 커플. 긴팔 원숭이. 깜짝이야. 오리가 아니고 백조입니다. 뭐 오리과에 속하지만요. 에어 커피. 가오슝 감성이 바로 이런 거죠. 국제공항이 바로 앞에 있네요. 시원한 탄산수를 주문했는데 핑크로즈밖에 없다네요. 잘 마셨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영화파가가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졸라 귀엽다. 미어캣, 알파카, 플라밍고, 누비아 염소, 냉욕을 즐기는 카피바라, 설가타거북, 꽃사슴, 흰 공작새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캠핑장도 있는데 여름에는 불가능하겠죠. 아이들을 위한 미니기차도 있고 데이트 가족여행으로 정말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죽겠어. 시간 존나 더워. 몇 킬로 남았어? 2.7. 다 왔네. 우회전은 우회전 신호 시에만 갈 수 있습니다. 백화점도 스쿠터 전용 입구와 주차장이 있고요. 와, 미쳤다, 미쳤어. 1차 주차 실패. 2차 주차도 배달 전용 칸이라 또 실패. 오토바이 되는 것도 장난 아니구만. 저 뒤로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1657번. 클래스가 춘수이탕과 더불어 버블티 원조라고 주장하는 한린차관에 왔습니다. 두 업체는 원조 싸움으로 소송까지 갔다고 하죠. 무려 10년간 서로 소송 끝에 법원은 원조 진위를 가리기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고 특허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원조를 가릴 필요와 의미가 없다며 화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차관답게 음료 메뉴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비싼 메뉴는 8,000원으로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죠. 춘수이탕처럼 음식도 판매합니다. 왼쪽이 한린차관 간판 메뉴 철관음이고 오른쪽이 우유가 들어간 오리지널 버블티입니다. 철관음, 우롱차. 이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원조 버블티. 고급져. 어제 먹은 것보다 솔직히 한 두어 번 더 먹어봐야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알 것 같은데. 확실히 차 맛이 강조되는 건 한린차관이고 얘가 좀 더 고급져. 뭘 먹어도 상관없다 같은 수준인 것 같아. 자극적이면 춘수이탕, 고급진 거는 여기. 여기서 잠깐. 춘수이탕의 오리지널 버블티는 프림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주문한 건 신선 우유가 들어간 버블티라 맛 비교가 정확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싸우지 마라. 땅콩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 빨간 고추가 아주 맵지 않으면서 안 매워? 달콤한 구수한 콩파오 치킨 중국 닭고기 요리입니다. 닭고기 탕 같은데 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입에 안 맞습니다. 맛있네. 우리나라 양념치킨 같은 건가? 그렇지. 양념치킨 맛없기 힘들잖아. 생선 요리네. 깜짝씩 넣어. 그렇지. 한 숟가락 먹고 안 먹네. 아니, 진짜 먹을 게나 나눠줘요.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로 왔습니다. 주유소 유형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기름 방울이 흐를까봐 꼭 걸레로 받치는 게 좋네요. 4,000원에 맞닥이라니. 밤 늦게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돌아다니세요. 스쿠터 좌회전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죠. 저기 앞에 네모칸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 첫날 마셨던 버블티 체인점 우스런을 지나가네요. 여기 카페는 좀 색다른 곳인데요. 1921년 가오슝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던 이 거리에 일본 산화은행의 전신인 34은행 지점이 열렸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은행이 카페로 변신했는데 참고로 산화은행은 산화머니와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입니다. 드립커피가 메인 메뉴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스무디, 영국차, 라떼, 식사 샐러드, 스테이크, 밥. 은행 리셉션에서 주문과 결제를 합니다. 오래된 은행의 스팀펑크 분위기의 카페. 대만에도 이런 감성이 있군요. 음료도 디저트도 먹을만 했습니다. 바로 옆 횡단보도를 건너면 하마싱 철도 문화 원구입니다. 첫째 날에 와봤죠. 고고로 배터리 교환소에 들렀는데요. 주행거리가 충분해 교환할 필요는 없었지만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배터리 교환소에서는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더 편리한데요. 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꽤 무겁고요. 엄청 무거워. 포트. 모니터로 가면 안내사항이 나오고 이 배터리로 얼마 달렸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아서 배터리 2개가 튀어나옵니다. 으짜. 헬로. 오, 닫혀 있어. 좋네. 좋아. 고고로 배터리는 월 요금제가 따로 있으며 듀얼 배터리 기준 1.1km당 약 100원입니다. 요금제마다 차이가 있는데 키로당 요금은 변하지 않지만 기본 제공거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비싼 요금제는 53,000원인데요. 이 요금제에는 12만원 상당의 키로수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스쿠터를 반납하러 가야 할 때입니다. 스쿠터로 반납할 때 가게마다 전혀 기름 기준이 다르니 주의하시고요. 문제없이 반납하고 근처에 류어 야시장으로 걸어갑니다. 류어 야시장은 사실 가오슝에서 제일 유명한 야시장이었는데요. 1940년대 작은 가판대가 생기면서 시작된 야시장. 1987년 가오슝시에서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차로를 차단해 보행자 전용으로 해주면서 이름을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후반부터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점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오래된 점포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게들이 맛보다는 가격을 높였는데 현지인들의 발길이 줄어들며 내리막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구글 평점에서도 야시장 중에 가장 낮은 점수인 3.7입니다. 현지인들은 평점을 낮게 주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루이펑 야시장에 비해 먹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이 거리 자체가 넓어서 여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있을 걸 다 있으니 충분히 와볼만 합니다. 쾌적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동아차. 동하차. 동아일보랑 무슨 상관입니까? 영양갱 맛나. 굿. 나쁘지 않아 진짜로. 동아차. 피자 헛, 사실 맛도 궁금하긴 하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一个大披萨199。 오케이. 행사 가격이라고 하지만 너무 싸네요. 자, 여기가 누가 딱 봐도 식당이 아니죠. 방도 아니에요. 굳이 호텔 로비에서 굳이 대만까지 와서 피자헛을 사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고춧가루.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진짜 고춧가루인가? 진짜 고춧가루. 행복을 위해서 더 몇 개 먹어라. 그 여자 직원이 그랬잖아. 사람들 다 이렇게 뿌려 먹는다고. 대만 사람들은 다 뿌려 먹는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남 대표님은 이거를 뿌려 드셔본 적이 있나요? 먹어봤죠. 아, 어때요? 우리나라로 치면 핫소스 대신이잖아. 핫소스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핫소스는 어떤 그 아, 그치. 향이 들어가. 시큼한 향이 그치. 나지. 근데 이거는 그냥 맵기만 해. 아하.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은 좋았어요? 나는 솔직히 케찹으로 먹기 때문에. 뭐지 이건? 개초딩이신가요?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까보십시오. 피자의 종류는? 그 점원이 추천한 메뉴. 무슨 훈제 뭐라 했는데 모르겠다. 아하. 아하. 이게 뭐지? 뭐지? 옥수수 콘에 오이에 이게 뭐지? 베이컨에. 자, 그러면 일단은 고춧가루를 하나. 제 건 됐고요. 선생님 것만 좀 뿌려서. 가짜가 아닙니다. 주작이 아닙니다. 피자 거. 아하, 그렇군요. 다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안 뿌린 걸로 한번 먹어보고. 도우가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랑 달라. 우리나라는 밀도가 있는 그런 빵 도우라면 얘는 약간 매워지는 건 사실 난 잘 모르겠고 뭔가 특유의 향이 좀 가미되는 느낌이네. 좀 많이 뿌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많이 뿌린 거. 와, 씨. 아, 너무 많이 뿌려. 고춧가루 느낌도 아니야. 우리나라 고춧가루 느낌도 아니야. 아, 우리 실패했다. 이거 너무 진한 걸 시켰어. 아, 맛이 맛을. 기본 그렇지. 베이스가. 아니면 잠깐만. 이거를 먹어보는 거야. 아하. 아우 씨. 욕하고 난리 났죠. 아 매워.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맵겠지. 근데 그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하고 안에 빵도 좀 느낌이 달라요.
대만에서는 피자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다. 자, 드디어 가오슝을 떠나서 내일은 타이난으로 이동하는데요. 과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더울지 기대됩니다. 또 보죠. 감사합니다.